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미술교사 박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림 그리기 있죠. 미술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하여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세요? 선생님은 아주 어릴 때 있죠.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매일 이렇게 책 같은 종이 구석에도 이렇게 낙서를 하고, 엄마가 동화책을 사다 주면 동화책 구석에다가 주인공 얼굴을 똑같이 따라 그려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책이 온통 낙서가 되고, 또 스케치북에는 물론 그림을 가득 그리고요. 항상 이렇게 작은 종이나 책 이런 데 그리다가 어느 날 문득 큰 그림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선생님 이만한 큰 벽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엔 아파트가 많은데 선생님 어릴 때는 주택이 많았어요. 개인 집. 그래서 집 이렇게 벽 있죠. 밖에 담벼락에 엄청 큰 조개같이 느껴졌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게 와, 저 큰 데에다가 그림 그리면 너무 신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건 비밀이에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분필을 하나 들고 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막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누가 공주 있죠? 만화 속에 나온 공주를 온 마을에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범인인가 했는데 선생님 너무 겁나서 이렇게 비밀로 하고,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한테 오늘 미술을 소개하려고 하면서 선생님이 비밀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것처럼 엄청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좋아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미술학원을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갔어요. 미술학 초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미술학원에서 처음 갔을 때 선생님께서 진이가 제일 자신 있는 그림, 제일 그리고 싶은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선생님 신나게 스케치북, 이렇게 8절 작은 스케치북에 신나게 막 그렸어요. 그때 고무줄 띄기 하는 걸, 고무줄 놀이 있죠. 고무줄 띄기. 그거 하는 걸 막 그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거.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고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는데, 저는 내일부터 미술학원 가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내일부터 그냥 집에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했더니 크고 나서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갔더니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미술학원 선생님께서 진이는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고집도 너무 세고, 그림을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사실 그림보단 다른 거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진이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보세요 했는데 그렇게 안 그리고 본인이 색깔도 막 하늘에 노란색을 칠하고 회색도 칠하고 파란색도 막, 파란색 하늘 보통 하늘색을 칠하잖아요. 근데 파란색도 쨍한 파랑 있죠. 쨍한 파랑 칠하다가 옆에는 노랑을 또 막 칠하고 뭐 보라색도 칠하고 막 했어요. 그거 보면 선생님께서 진이는 조금 이제 미술 말고 다른 자유로운 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약간의 충격을 받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술학원 못 다녔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그림 그리고 그림 일기도 매일 썼어요. 쓰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잘 그리게 되고 그림에 대한 기술도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술중학교가 부산에 처음 생겼을 때 다행히 이제 그때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예술고등학교도 진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술대학에 가서 그림을 전공해 서양화를 전공하게 됐거든요. 서양화는 주로 뭐 유화물감, 아크릴물감, 수채화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거,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미술대학을 진학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끝까지 이제 그림을 놓치지 않았죠.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이렇게 종이에 내 그림, 선생님의 그림을 그리는 것 이상의 기쁨을 얻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색깔을 쓸 수 있고 이건 다르게 한번 볼까? 이렇게 아이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선생님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새로운 걸 알게 돼서 기뻐하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의 표현과 선생님의 표현이 달랐던 것, 그거에 대해서 아, 저런 기법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선생님이 또 배우기도 했어요. 그럼 선생님 과연 나와 정말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선생님 세대에는 미술을 전공한다고 하면은 다들 조금 말렸어요. 미술 전공해서 뭐하노? 미술 전공하면 밥은 얻어먹고 살 수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어른들 표현으로 에이, 밥 빌어먹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걸 조금 걱정을 하시기도 하셨고 해서 이제 순수 미술 화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은 어떻게 하지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찰나에 아르바이트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기쁨에 대해서 선생님은 알게 되었고, 또 특히나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미술을 가르치면서 너무 큰 기쁨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현재 예술고등학교는 미술을 이제 전문적으로 앞으로 쭉 계속할 학생들이 모여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예술고등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매일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답니다. 그러면 미술을 함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직업은 뭘까요? 맞아요. 첫 번째 지금 선생님이 소개했죠. 미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미술을 함으로 해서. 그러면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또 뭐 될 게 있을까? 그림은 선생님 아니면 뭐 하겠어? 직업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을 건데요. 선생님이 오늘은 미술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미술교사.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어릴 적 꿈이었어요. 선생님 전공이 순수미술 서양화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서양 미술 전공이에요. 서양 미술 전공에서는 이제 본인의 느낌과 생각을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 작품을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미술관이나 이런 화廊 같은 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전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일반 관객들이 미술관에 찾아와서 작품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관객과 소통을 하고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작품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직업. 그게 바로 미술가예요. 그래서 미술을 함으로써 미술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힌트. 요 뒤에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뭔가요? 선생님 반에 학생들이 선생님 얼굴을 그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다 선생님인데 약간 선생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어떤 게 가장 닮았어요? 누가 제일 예쁜가요? 선생님이 제일 예쁘죠? 선생님은 선생님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약간 만화 같기도 하고 일러스트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선생님 어릴 때 만화책으로 이렇게 출판을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읽는 만화책보다는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PC 있죠, 다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더 편하고, 사실 책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면 무거워요, 여러 권을. 그런데 이런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핸드폰 속에서 만화를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하기도 하고 가입 안 해도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웹툰을 보기도 했죠. 그 웹툰은 이런 만화, 이런 형식들이 있죠. 이게 사실 선생님을 그렸는데 4명이 다른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이게 그림은 이렇게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는 사람의 그런 감정이나 표현,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 어쨌든 결론은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만화를 그리는 작가들을 웹툰 작가라고 하죠. 그래서 미술을 함으로 해서 웹툰 작가도 될 수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만화 주인공이나 이런 캐리커처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꾸준히 연습하세요. 그러면 멋진 웹툰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힌트! 선생님이 옷을 입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 이런 의자도 있고 선생님은 이런 핸드폰도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런 립스틱도 가지고 있고 힌트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모양의 사인펜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모든 것은 다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선생님 이 옷도 이런 옷 형태도 다양하죠. 어떤 거는 딱 붙는 옷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소매가 둥근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반팔도 있고 긴팔도 있고 이게 이렇게 파여진 것도 있죠. 목도 이렇게 올라오는 목폴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뭐 사각형으로 떨어지는 옷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디자이너가 이렇게 디자인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디자인에는 어떤 디자인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런 옷? 네, 맞아요.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옷에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 큰 꽃 모양인데 일부러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것도 미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알려드리려고 이 옷을 입고 왔어요. 이런 옷 같은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이 안에 패턴이 있죠. 이 패턴을 그리는 텍스타일 디자이너도 있어요. 이런 옷들에 이런 패턴이 있게 되면 그 패턴을 따로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이렇게 디자인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디자이너?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의자, 이런 의자도 디자이너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핸드폰 있죠. 이 핸드폰도 모양에 따라 어떤 걸 살지 고려하게 되잖아요. 나는 일자가 좋아. 그럼 일자 모양을 사게 되고, 그게 다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보고 여러분들 선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슈퍼를 갔어요. 슈퍼를 갔는데 늘 먹던 과자 말고 새로운 과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보고 선택하죠? 좀 더 맛있어 보이고 좀 더 본인 취향에 맞는 과자이죠. 과자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과자 통의 패키지 디자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살지 선택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컵도 둥근 모양이 있고 요즘에 네모난 모양도 있더라고요. 네모난 모양, 다양한 이런 디자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게 되니까 제품을 선택할 때 사실 많이 좌지우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품을 많이 팔려고 하면 좋은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4가지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4가지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예가예요. 공예에는 목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금속공예가 있어요. 도자공예는 이런 컵 같은 흙으로 컵을 만들거나 항아리, 접시, 그릇 먹는 우리 식기들 먹는 식기도 만들기도 하고요. 꽃병도 만들고 이런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는 도예가, 그리고 그걸 도자공예라고 해요. 그리고 나무를 이용해서 도마를 만들기도 하고 집에 가구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목공예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액세서리 잘 안 하는데 이런 귀걸이 같은 거 있죠? 귀걸이나 아니면 반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금속공예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런 옷, 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섬유공예가라고 해요.
그래서 공예는 사실 실생활에 있는 모든 물품 있죠. 생활 속에서 좀 더 쓰임을 받을 수 있게끔 실생활이 유용하게끔 하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공예가라고 해요. 공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과 달리 희소성이 있어요. 희소성이라 하면 유일한 거,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것, 요즘에는 유니크하다고 하죠. 자신만의 이런 제품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친구들이 많은데요. 남들과 똑같은 것 말고 나만의 제품을 갖고자 하는데, 그래서 공예가들이 요즘 각광받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 6번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미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아픈 마음 그리고 다친 마음 이런 것들 치료해주는 미술 심리 치료사가 있어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과 다른 사람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덜한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옆집에 숟가락 개수도 몇 개인지 다들 알 정도로 엄청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에 살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이런 치유받는 게 중요한데 사람과 이런 관계가 많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뭐 선생님 이런 온라인상에서 지금은 선생님이랑 같이 소통하는 건데, 그런 거 아니고 뭐 게임만 한다든지 뭐 TV로 일방적인 걸 보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미술 심리 치료사라고 해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화 감독 알죠? 영화 감독은 엄청 멋있는 영화를 제작하는 큰 리더 같은 거죠. 영화를 뭐 배우도 컨트롤하고 촬영 감독, 스태프들을 모두 컨트롤하는 걸 영화 감독이라고 해요. 그러면 영화 속에서도 미술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 자막 끝에 영화 끝날 때 엔딩 올라가죠. 자막이 쭉 올라갈 때 보면 영화 미술 감독 누구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친구 직업이 영화 미술 감독인데 엄청 유명하다고 해요. 이름을 밝히기 조금 그렇고요, 지금. 그래서 영화 미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색채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줘요. 그래서 영화의 흐름, 영상미를 더해준다고 하죠. 그런 영화 미술 감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사진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동화 작가, 요새 동화책 그림 있죠? 사파, 이런 동화 작가가 될 수도 있어요. 미술을 함으로 해서 미술교사, 미술가,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여러 가지 제품 디자이너가 있을 수 있고, 패션, 그리고 뭐 가구, 핸드폰, 게임, 여러 가지 디자이너도 있고, 사진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엄청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미술을 진로로 선택할지 말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나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친구들. 선생님은 오늘 선생님의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미술을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미술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미술을 이렇게 끝까지 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 오늘 활동을 2가지 준비했어요. 2가지 활동, 하나는 부채 있죠? 부채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꾸미는 걸 할 거고요. 그리고 2번째는 화병 디자인을 할 거예요. 아까 화병이 꽃병 화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꽃병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2가지를 할 거예요. 그리 어려운 활동은 아니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개성을 담아서, 그죠? 개성을 담아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웃으면서 기쁘게. 여러분들 미술 항상 많이 사랑해 주고요. 미술 늘 생활 속에 어디든 미술이 있거든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뭐 가구, 여기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거 다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디자인이고 생활 속에 미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미술 늘 사랑해주고요. 활동도 열심히 해줄 거죠?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봐요. 자, 여러분, 오늘은 미술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이곳은 선생님이 있는 학교인데요. 이렇게 오늘 그림을 그릴 미술실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한쪽에 보니까 어때요? 미술 도구들이 잔뜩 쌓여 있고 친구들이 그림 그릴 수 있는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선생님 책상이에요. 너무 정신없죠?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선생님 책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봐요. 와, 다양한 미술 도구들이 있죠. 우선 제 앞쪽에 친구들 많이 보아왔던 붓인데요. 선생님 붓 자세히 보세요. 어떤 거는 되게 굵고 또 어떤 거는 엄청 얇아요. 그리고 붓 끝이 사선으로 된 것도 있고 뾰족하게 된 것도 있죠. 사선으로 된 것들은 날카로운 면을 채색하기에 좋고요. 그리고 얇은 붓은 여기 얇은 붓 있죠? 애기붓 같아요. 이런 붓은 섬세하게 표현하기에 좋고요. 이렇게 넓은 아빠같이 넓은 붓은 배경을 칠하거나 아니면 넓은 면적을 칠할 때 편해요. 그리고 밑을 볼까요? 쭉 내려 이거는 연필깎이예요. 연필깎이고 옆에는 지우개와 연필 그리고 오늘 활동할 때 쓰일 붓펜도 보이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쪽에는 또 사인펜도 있어요. 여기는 종이와 책갈피 오늘 활동할 때 다 쓸 재료들이에요. 물감도 이렇게 튜브형으로 된 것도 있고 떠서 쓸 수 있는 형태도 있고요. 어머, 선생님 책상에 웬 빗자루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미술용 빗자루인데 지우개 가루나 여러 가지 뭐 작은 쓰레기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이걸로 손쉽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모아서 빗자루랑 똑같이 쓰레기를 한쪽으로 모아서 쓰레받기에 딱 해서 청소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통에 이렇게 붓도 꽂혀 있고요. 옆에 이 휴지는 선생님이 그림 그릴 때 걸레 대용으로 뭐 걸레를 쓸 때도 있고 휴지를 쓸 때도 있고 친구들도 걸레나 휴지를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얼룩이 졌을 때 재빨리 닦아내야 되겠죠. 이것은 색깔 이쁘죠? 이건 선생님 팔레트예요. 이렇게 이 물감들은 수채화 물감으로 오늘 활동할 때 쓰이게 될 재료입니다. 오늘 그릴 부채. 그리고 선생님이 사용하는 노트북. 이게 선생님 책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도구를 또 알려드릴게요. 짜잔! 이거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큰 그림을 그릴 때 편리하게 그리도록 이렇게 이젤이에요. 이렇게 밑에 다리가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나무 이젤이고요. 큰 그림을 그릴 때 간편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칠판에는 뭐가 붙어 있을까요? 짜잔.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들이 선생님을 그린 거예요. 캐리커처로 그린 건데 선생님을 그렸지만 친구들의 개성에 맞게 각자 자신의 스타일로 선생님을 표현했죠. 모두 다 선생님을 그린 거예요. 실물보다 이쁜가요? 그렇죠? 그러면 자, 선생님의 책상은 이제 다 봤고요. 미술 도구들도 간단한 도구들을 다 보았거든요. 이제부터 미술 활동을 두 가지 시작할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부채 그리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캘리그라피를 이용해서 부채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캘리그라피라 함은 문자로서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글씨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로 이런, 선생님 이거 보이나요? 이것은 붓펜이라고 해요. 붓펜을 이용해서 문자 디자인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글자는 매일매일 쓰고 있죠. 뭐 노트에 쓰기도 하고 아니면 낙서를 여러 군데 작은 종이에 많이들 할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디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은 생활 속에서 어디서든 늘 접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미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붓펜으로 여기 부채 보이죠? 이 부채에 꾸미기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붓펜 쓰는 걸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봐요. 붓펜은 끝이 뾰족해요. 끝이 뾰족한데 선생님 책상에 있는 이 붓은 물감을 이렇게 찍어서 색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물을 하고 이렇게 이 색을 섞어서 이렇게 칠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붓펜은 이 속에 잉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굵게 했다가 얇게도 해보고 그리고 세로로도 이렇게 꺼보고 이렇게 얇게 했다가 굵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굵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굵고 진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얇고 연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늘 글자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밖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꽃도 피고 있고 새싹도 피어나는 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늘 봄을 주제로 하여서 부채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붓펜의 유의사항 한 가지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붓펜은 먹물이라서 이런 옷 있죠? 선생님 지금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핑크색 옷에 이게 묻어버리면 세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팔에 토시를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팔을 쓱 이렇게 걷어주시고 이렇게 수업을 하면 됩니다. 그림 그릴 때는 늘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놔두고 깔끔하게 시작해 주는 게 좋겠죠. 연필로 물론 스케치를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자 선생님은 이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붓펜으로 바로 시작할 거예요. 한번 봄 하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주제가 봄이니까 봄과 관련된 건데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선생님은 봄 글씨 하나만 쓸 거예요. 봄을 쓰고 나머지는 꽃으로 꾸며보려고요. 봄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어떤 디자인을 해볼까? 굵게 적었다가 얇게 쓰고 크게 적었다가 작게도 한번 써볼까요? 얇게 봄 아빠 봄이랑 애기 봄이에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흰 종이 이면지의 연습을 충분히 해보고 나서 이렇게 부채에다가 시작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일단 선생님 이 글씨체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전 선생님 곡선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곡선에 이것만 하기에 봄 느낌이 조금 덜하니까 선생님 미리 꽃을 한번 연습해 봤거든요. 한번 선생님이 그린 꽃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나요? 근데 이게 이면지라서 조금 종이가 좋진 않은데 여기 보면 선생님 1번 꽃, 2번 꽃, 3번 꽃을 연습해 봤어요. 이 꽃을 부채에다가 여러 군데 그려서 완성하려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꽃 3번 꽃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3번 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친구들이 더 재미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일단 이거 참고 자료는 이쪽에다가 앞쪽에다가 두고 선생님 손이 많이 거칠죠?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손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상처도 많고 조금 그래요. 그건 이해해 주세요. 일단 붓펜이랑 물감은 서로 섞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여기다가 물을 한번 아까 글 적었던 곳에다 물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니까 번지죠? 색깔이 이렇게 회색 빛깔이 나와요. 그러면 꽃들이 다 회색깔이 되겠죠? 그래서 붓펜을 먼저 하고 물감을 하게 되면 꽃이 회색 빛깔이 나요. 그래서 꽃을 먼저 그리고 아니면 배경을 먼저 물감으로 충분히 디자인을 하고 난 뒤에 붓펜으로 글자를 써서 마무리해 주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은 여기 이 부채에다가 이쪽에다 꽃을 한번 먼저 그려볼게요. 무슨 색깔이 이쁠까 선생님 고민을. 선생님 핑크 좋아하거든요. 핑크가 약간 벚꽃 느낌도 나고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재료 소개할 때 선생님 이거 휴지 얘기했죠. 휴지가 아니라 걸레를 써도 되고 간단한 수건을 써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편한 재료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림은 어려운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림입니다. 꽃잎을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요. 물이 조금 많네요. 꽃잎 하나, 그리고 이쪽에도 꽃 모양은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모양으로 하면 돼요. 꽃은 자연에 있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다양할 수 있어요. 꼭 꽃 모양이 이래야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친구들이 다양하게 재미있게 구성하시면 돼요. 꽃도 선생님 나는 벚꽃보다 선생님 해바라기가 좋아요. 해바라기 하셔도 되고 또 봄에 꽃꽃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거 하셔도 돼요. 이렇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밑부분을 덧칠할게요. 그럼 꽃잎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하죠. 이것을 미술에서는 그라데이션이라고 해요. 일단 꽃이 마를 동안에 이렇게 요만큼만 해두고 조금 있다가 덧칠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도 선생님이 꽃을 그려볼게요. 봄꽃을 선생님도 자유롭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꼭 꽃 모양이 일률적으로 똑같진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선생님보다 더 이쁘게 한번 그려보아요. 꽃에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꽃에도 이렇게 인맥 같은 게 보이거든요. 이쁘게 하나는 색칠해야 되겠다. 여기도 꽃이 있고 이렇게 그리다가 만약에 이렇게 툭 잘못 이렇게 칠해질 수도 있죠. 그리다가 실수로 옆에 잘못해지면 이렇게 꽃잎을 또 만들면 되죠. 여기도 툭 쳐졌다. 선생님 나중에 저 자리에 또 꽃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나 이거 하다가 실수했어. 새 부채에 그릴래.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하다가 그 부분을 색칠을 해도 되고 다르게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새로 꼭 실패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친구들이 이쁘게 만들면 돼요. 조금 진한 색도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핑크 색깔에 조금 진한 빨강을 섞으니까 조금 더 진해졌죠? 이 색을 아까 제가 실수했던 부분 이거는 얇은 붓이라서 섬세한 표현하기가 쉬워요. 했더니 아까 핑크가 사라졌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쪽에 하나 더. 선생님은 같이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물건보다 선생님이 새로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수마저도 새로운 제품처럼 보이게 꽃이 그랬어요. 여기도. 꽃을 몇 개 그릴까 지금 고민이 되네요. 조금 큰 꽃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쁘게 만들어서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면 부모님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름에 햇볕이 너무 따갑잖아요. 부채를 쓰면 시원한 바람도 나고 좋겠죠? 5월달에 어버이날 있죠?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이렇게 부채 선물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라색도 한번 어울리는지 한번 칠해볼까요? 보라색, 핑크 섞어봅시다. 조금 더 연한 보라가 나왔어요. 조금 진한 부분은 진짜 진한 섞지 않은 보라를 이렇게 넣어주고 중심 부분에 조금 더 진하게 넣어줬어요. 이쪽에 조금 허전한 것 같아요. 꽃잎이 날리는 모양을 선생님이 하고 싶네요. 그러면 연하게 어떤가요? 부채가 점점 이뻐지는 것 같나요? 두 가지 색을 섞게 됐어요. 제 선생님 생각에는 선생님보다 친구들이 더 예쁜 부채들을 많이 만들 것 같아요. 또 봄 느낌이 나야 할 텐데
있고. 요 위에 하나만 더. 그리고 글자 이제 먹물로 붓펜으로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완성해 볼게요. 이렇게 선생님 꽃을 그렸어요. 이제 이게 좀 말랐나? 마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 붓보다 조금 더 얇은 붓이 있어요.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요 붓보다 조금 더 얇죠. 이건 5호고 이건 4호거든요. 붓에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이 숫자가 작을수록 조금 더 얇은 붓이에요. 조금 진한 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꽃에 수술도 있죠. 수술 암수를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면 벚꽃이 끝났어요. 벚꽃이 맞다. 포인트 그림의 포인트는 중요하죠. 마치 꽃향기가 이렇게 퍼지듯이 그 느낌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선생님 손 때문에 여기 번졌나봐요. 그럼 여기 또 칠해주면 되죠 뭐. 그림을 그릴 때 뭐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마음만 없으면 그림은 너무 재미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수채화 물감이라서 지금 물을 잔뜩 머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을 조금 말려줘야 돼요. 충분히 말리고 나서 뭐 아까 붓펜을 이용해서 해야겠죠. 선생님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이렇게 물감이 이쁘게 물들었어요. 그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붓펜을 이용하여서 아까 선생님 글씨 중에 선생님은 여기 이봉 있죠? 여기 봄 이봉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이봉으로 한번 글자를 그려 볼게요. 이쪽에 봄이 됐어요. 봄 같나요? 이렇게 글자가 예쁘게 된 것 같나요? 이렇게 해서 캘리그라피는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은 캘리 부채 끝. 지금 부채 하나가 완성됐어요. 그죠? 여기 친구들은 봄 말고 뭐 봄날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적어도 돼요. 이거 외에 선생님 부채 뒷면도 있죠. 뒷면에도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제작해도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봄을 이용하여서 봄을 주제로 하여서 붓펜을 이용한 미술 활동을 한 가지 했어요. 이거는 캘리그라피라고 해요. 이 활동 짜잔! 이제 드디어 부채가 완성되었어요. 이 부채 말고도 다른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부채를 그리는 사람들의 특성에 맞춰서 각자 자신만의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사군자 난을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나무, 죽순, 대나무를 이렇게 그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본인이 글을 적고 요 끝에 마치 도장 찍은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다 물감으로 그린 것이고요. 이게 검은색은 다 모두 다 붓펜으로 제작했어요. 이렇게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글씨를 적고 이렇게 꽃을 하고요. 이렇게. 아직 지금 개학을 하지 않았는데도 온라인 개학으로 다들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벌써 방학을 기다리는 버서와 방학 이렇게 해서 수채화 물감으로만 완성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채를 다양한 캘리그라피 기법을 이용해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성을 담아서 멋진 부채를 제작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미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미술 활동은요. 오늘 종이를 이용하여 꽃 화병을 만들 거예요. 꽃병이라고 하죠. 지금 밖에 보면은 봄이라서 꽃들이 엄청 이쁘게 화사하게 알록달록 피어 있을 거예요. 그 꽃을 우리 집 거실에, 우리 집 책상 위에 이렇게 꽃을 꽂을 수 있는 화병을 만들 거예요. 화병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준비물은 이런 종이, 이런 그냥 보통 종이 있으시면 돼요. 뭐 두껍든 얇든 상관없고 일반 흰색 종이와 그리고 물통, 팔레트, 그리고 붓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종이에 그림을 그리려면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마지막에 화병을 만들 이렇게 페트병,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친구들이 집에 있는 어떤 뭐 콜라병이든 생수병이든 더 커도 상관없고 작아도 상관없어요. 더 큰 통이면은 더욱더 많은 꽃을 꽂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위, 테이프 이렇게 있으면 오늘 멋진 화분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오늘 화병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이, 이 하얀 종이가 있는데요. 이 흰 종이에 화병을 멋있게 그릴 거예요. 근데 꼭 화병이 이렇게 선생님 좋아하는 모양으로 그려볼게요. 근데 화병이 선생님 거는 약간 둥글고 동그란 모양이에요. 친구들은 이 화병 모양 말고 선생님 나는 길쭉한 화병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길쭉한 모양 화병을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둥근 모양 화병을 그려도 되고 선생님 나는 네모난 모양을 그릴래요? 그럼 네모나게 해도 되고 모양은 상관없어요. 친구들이 그리고 싶은 다양한 모양으로 그려보아요. 선생님은 둥근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모양을 화병 위에 이렇게 부채 그리기 할 때에도 부채 캘리그래피 할 때에도 이 바레트를 썼었죠. 이 다양한 수채화 물감을 쓰셔도 되고 집에 크레파스가 있으면 크레파스를 써도 되고 그리고 뭐 사인펜 이런 사인펜이 있으면 사인펜을 사용해도 돼요. 친구들이 어디든 뭐 색연필도 상관없고 뭐든 상관없어요. 편한 재료를 이용해서
하세요. 선생님은 이 화병에 무엇을 그릴까? 선생님은 지금 봄이잖아요. 봄에 피어나는 꽃들과 새싹을 그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한 폭에 봄 풍경을 그려볼까요? 선생님은? 여기에 밑에는 여기에는 꽃을 저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벚꽃을 그렸죠.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모양의 꽃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쪼르릉 이런 꽃도 있고 이런 튤립 모양의 꽃도 있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꽃 모양을 그려도 되고 바닷속 세상을 그려도 되고 뭘 그리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작은 소국들도 그렸어요. 소국들도 친구들이 꽃병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이쁘게 꾸밀 수 있을지, 멋있는 꽃병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잘 구상해 보아요. 또 그리고 그때 선생님은 이렇게 문양을 만들어도 돼요. 꽃병을 디자인해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친구들이 멋진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선생님이 앞서 설명을 했었죠. 그것처럼 친구들이 디자이너가 되어서 이 화병을 멋있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딸기 모양처럼 딸기 꼭지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나비도 하나 그릴까요? 작은 멀리 보이는 날개들 나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위에가 조금 허전한가요?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자꾸 딸기 꼭지 같네요. 로봇을 그려도 되고 멋진 세상을 그려도 돼요. 친구들이 생각한 게임 속 아이템을 그려도 되고요. 멋있게 그려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디자인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스케치를 하고 채색하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도 되고 이거는 친구들이 하기 편하게 하면 돼요. 선생님은 이까지 하고 채색을 들어가겠습니다. 채색을 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 부채 캘리그래피 할 때도 말했죠? 소매는 이렇게 하고 하면은 물감이 묻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걷어주던지 아니면 토시를 팔에 착용해 주세요. 물감이 옷에 묻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이렇게 선생님 여기에 걸레 대신 사용할 휴지를 갖다 넣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뭘 칠해볼까요? 일단 선생님 넓은 면적을 사용할 때는 큰 붓이 편하다고 했죠. 선생님은 이렇게 요 붓은 섬세하게 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쪽에 두고 이 붓 굵어 보이죠? 굵은 붓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칠해 볼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파란색을 이렇게 너무 물이 많거나 할 때는 이쪽에서 물기를 조절하면 돼요. 좋아하는 파란색을 이렇게 칠하고 선생님은 약간 번지는 기법을 쓰고 싶어요. 그럼 붓에 물을 쫙 빼주시고 그죠? 물감도 많이 작아졌죠?
그리고 요렇게 해주니까 쓱쓱 요쪽 뾰족한 쪽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번지기가 되죠. 이렇게 해주고요. 또 좋아하는 보라색도 한번 써볼까요? 이쪽에는 보라색을 또 요번에도 붓에 물기를 빼주고요. 이렇게 번지게 고요. 또 이제는 조금 더 진한 파랑도 해보고 친구들이 하고 싶은 색깔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번지기 기법이 싫다 그러면은 진하게 칠해도 돼요. 선생님 나는 파랑이가 싫어요. 파랑색이 싫어요. 그러면 근데 사실 색깔은 개인의 선호도가 그러니까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핑크 봄이니까 분홍이를 또 이쪽에 꼭 하늘이라고 해서 다 파란색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하늘에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면 어때요? 약간 붉으스름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쓰면 돼요. 그림을 그릴 때는 친구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뭐는 꼭 이래야 돼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조금 자유롭게 하면은 더욱더 멋있는 그림이 되고 친구들도 그림 그릴 때 더 신나겠죠? 하늘에 그럼 또 무슨 색을 해볼까요? 아까 말했던 노을 지는 주황? 이게 약간 색깔 요 색을 조금 섞어볼고 항상 이거 번지게 하실 때는 물감을 조금 많이 하고 주변으로 이렇게 퍼뜨리면 돼요. 이렇게 초록이도 해볼까요? 선생님은 색깔 중에 어릴 때는 분홍색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옷도 분홍색을 입고 다니고 가방도 분홍색이었고 다 스타킹도 분홍색이고 다 분홍분홍했거든요. 근데 조금 크면서부터는 또 파란색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색깔로 책 가방 있죠? 책 가방도 파란색 진한 파랑 책가방 메고 다니고 뭐 머리방울도 파랗게 다녔거든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또 선생님이 이제 커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검은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커멓게 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 부모님께서 너는 무슨 깜둥이처럼 왜 이렇게 시커멓게 해 다니냐. 밤에 너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겠다 할 정도로 까맣게 해서 다녔어요. 근데 색깔은 어떤 색이 좋다가도 또 어쩔 때는 다른 색이 좋아지기도 하고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선생님이 이 파랑 있죠? 파랑색 중에 조금 진한 파랑인데 이 색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 집에 가면 이불 있죠? 잘 때 덮는 거. 이불이 다 파랑파랑해요. 파랑파랑이고 회색도 좋아해서 회색이랑 파랑 색깔이 많이 있어요. 지금 물이 엄청 많죠? 물이 많을 때는 이렇게
약간 옆으로 해주고 여기는 연한 색이니까 이렇게 같이 선생님 칠했어요. 근데 만약에 진한 색인데 이렇게 꽃을 선생님이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칠해버리면 나중에 진한 색인 이 색이 이 색보다 연한 색을 할 경우에 얼룩이 지거든요. 그거는 조금 주의해 줘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가면서 칠해 줘야 돼요. 일단 배경을 다 칠하고 나서 요 위에 나비랑 꽃을 칠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경을 다 칠한답니다. 또 무슨 색을 하면 예쁠까요? 요 보라색 이쪽에 한 번 더 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아까 썼던 색깔을 이렇게 이쪽에 올까요? 이거 화병 채색을 하고 화병을 그리면서 친구들이 어떤 꽃을 이렇게 여기다 꽂아 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꽃을 꽂아야 예쁠까요? 요즘에 봄이라서 밖에 나가면 너무 예쁜 꽃이 많아서 많이 고민되는데요. 이것도 꽂고 싶고 저것도 꽂고 싶고 다 꽂을 수는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파랑이를 근데 파란색도 같은 파란색도 색깔끼리 섞으면 더 진한 색이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중간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풍부한 색감이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도 한번 한 색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색과 이 색을 섞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쁜 색깔로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번지기 기법으로 전체적인 배경을 다 했어요. 이제 배경을 하고 나서 이제 위에 요쪽 부분 진한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위에 진한 부분은 무슨 이 붓이 힘드니까 조금 얇은 붓으로 할 건데 친구들도 한번 조절해 가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계속 얇은 붓이든 두꺼운 붓이든 해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잘 조절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사용하세요. 붓을. 선생님은 여기서 위에를 무슨 색깔로 할까요? 고민이 되는데요. 선생님은 아까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했던 파랑 할 거라서 노랑 있죠. 제일 진한 노랑. 제일 밝은 노랑. 밝은 노랑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이 많으니까 톡톡 쳐주고 노랑을 왜냐면 파랑색이랑 노란색 같이 있으면 엄청 이렇게 눈에 확 띌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 노랑을 이렇게 칠해요. 근데 노랑을 칠하다 보니 위에 핑크색도 좀 하고 싶고 친구들도 하다가 보면서 나는 이 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색이 원한다. 원래 빨강을 하고 싶었는데 노랑을 하고 싶다. 그렇게 바꿔가면서 칠해도 돼요. 이쁘게 돼야 될 텐데 조금 더 진한 색을 섞어서 봐요. 선생님 점점 진한 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넣었고요. 이 노란색을 쓴 김에 선생님은 요 꽃 안에도 노랑이를 칠해주고요. 주황이구나. 주황이를 칠해주고요. 그러면 요 위에 요 윗부분은 선생님은 빨강이로 할게요. 강렬한 레드 빨강. 그러면 여기 빈 공간이 있죠? 요 빈 공간에다가 빨간색을 엄청 진한 빨강을 충분히 이렇게 물감을 팔레트에서 이렇게 여기 물감 칸에서 이렇게 덜어내서 이쪽에 충분히 저어서 붓을 이렇게 섞어줘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붓에 묻히도록 이렇게 썼고요. 지금 아직 이게 안 말라서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선생님은 요 밑에에도 빨강이를 한 칸 칠할게요. 와 빨간색이 엄청
선명하고 이쁘네요. 이렇게 칠할 때에는 끝에 라인을 먼저 라인을 먼저 따라서 이렇게 그려줘요. 붓을 뾰족하게 끝을 모으면 얇게도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테두리를 해주고 다시 물감을 묻혀서 이 안에 칸을 이렇게 메꿔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칠해줘요. 그러면 채색하기가 조금 편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또 깔끔하게 돼요.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강색이 됐고요. 이 빨강에 물을 섞죠. 물을 이렇게 조금 섞으면 색이 조금 연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붓에 물을 조금 빼주고요. 그럼 이쪽은 여기는 나중에 오려서 버릴 거라서 이쪽에 한번 칠해볼게요. 여기 선생님 물감을 진하게 했던 부분이랑 이쪽에 물을 많이 섞은 부분이랑 색깔이 어때요? 좀 차이가 나죠? 그럼 이것도 마치 다른 색깔로서 하나 써줄 수 있겠죠? 선생님 요 밑에 약간 연한 색을 이렇게 칠했어요. 근데 수채화 물감은 마르기 전에 다른 색깔이 요 사이에 들어와 버리면 확 번져 버리거든요. 여기 흰 테두리에. 그래서 충분히 말리고 나서 요 흰 테두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나 한번 이렇게 멀리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림이 자세히 안 보이거든요. 살짝 떨어져서도 이렇게 한 번씩 감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나비 색깔을 해볼까요? 나비는 여기 연한 이 색으로 연두 빛깔로 땡땡이를 해주고요. 아까 보라 색깔 있었죠? 보라색을 진하게 해서 엄청 진하죠?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이렇게 해주고 이쪽에도 테두리를 해주고 여기도 테두리를 해주고 선생님 왜 앞쪽은 색깔을 안 칠하고 뒤에만 테두리 해주고 색깔 칠하고 하나요? 묻는 학생들이 있을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 벚꽃 그릴 때에도 색깔 번지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단 진한 부분을 이렇게 한쪽을 칠해주고 앞부분에는 다른 색깔을 칠해줄 거거든요. 지금 색깔 조금 연해졌으니까 물감을 한 번 더 이렇게 섞어주세요. 팔레트에서 충분히 물감을 섞어야지 자연스러운 색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와버리면 물감 양이랑 물 양의 조절이 힘듭니다. 그래서 꼭 팔레트에서 색깔을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선생님은 요 앞쪽에 요 부분은 무슨 색깔로 하면 어울릴까요? 선생님 분홍이로 해볼까요? 친구들이 더 예쁜 색깔 만들어서 해보세요. 선생님이랑 꼭 같은 색깔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색깔이 약간 섞이게 되죠. 이렇게 이쪽엔 자연스럽게 그리고 수채화 물감은 마르고 나면 색깔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르기 전이랑 마르고 나서가 다르니까 너무너무 더욱더 이쁜 색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르고 나서 조금 연하다 싶으면 다시 색깔 또 칠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핑크를 칠해줘요. 옆에도 한번 볼까요? 선생님 배경이 되는 여기 바탕을 연하게 했기 때문에 꽃을 조금 진하게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선생님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안 놔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칠하죠. 친구들도 손의 방향에 따라서 편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채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만의 방법으로 더욱더 멋있게 이쁘게 할 수 있어요. 짜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색깔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그라데이션이 됐어요. 이렇게 마를 동안에 또 다른 걸 또 칠해봐요. 옆에는 이제 우리 튤립, 여기 튤립이 있죠? 튤립은 선생님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튤립도 한번 방금처럼 그라데이션을 해볼까요? 색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거 있죠? 이렇게 번지듯이. 그러니까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서서히 변하던지,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던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를 그라데이션 기법이에요, 미술에서는. 선생님, 이번에는 약간 노란 주황빛으로, 조금 더 밝은 주황빛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끝에는 더 밝아야겠죠? 선생님 나는 그라데이션 말고 한색으로 칠하는 게 이뻐요? 이런 친구들은 한색으로 칠해도 돼요. 선생님 그냥 선생님은 이 기법을 좋아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다양한 기법을 배우고 나서 어떤 기법을 쓸지 정하면 되겠죠. 이쪽 입은 조금 더 밝게 할 거예요. 여기 주황 조금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겠죠. 오, 번지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해서 바탕으로 번지지 않게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돼요. 꽃 안에서는 이렇게 번져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쪽에 마지막 이 꽃은 요 위에 똥똥 튤립의 포인트는 주황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섞어놨던 주황 있죠? 똥똥. 아이고 꽃이 더욱더 이뻐졌어요. 붓을 이제 여기 녹색을 할 거라서 충분히 씻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줄기를 한번 해볼게요. 붓에 물이 적으면 물감이 잘 안 섞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시고요. 이쪽 요 두 개 같이 하면 되겠네요. 이쪽은 조금 진한 연두. 이 연두가 남았으니까 이쪽에도 같이 써줄까요? 써주고. 그리고 진한 초록도 써볼까요? 진한 초록을
조금 더 진하게 섞으려면 더 진한 색이나 아니면 이 진한 초록이 없으면 파란색을 살짝 섞어줘도 진한 색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요쪽 이 연두보다 더 연하게 하려면 노란색을 섞어주면 연한 연두가 됐죠? 친구들도 색깔을 한번 다양하게 섞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팔레트에 있는 색깔보다 훨씬 더 이쁜 색깔을 친구들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연두색으로 우리 줄기도 같이 이렇게 해줬어요. 점점 화병이 이뻐지는 것 같나요? 선생님 봤을 때 화병이 꽃보다 이쁘면 어떡하지 싶은데요? 여기도 이렇게 테두리를 하고 칠해주고 이제 이 꽃만 칠하면 되겠다. 그죠? 꽃. 그리고 작은 꽃들이 남았고요. 이것은 무슨 색깔 이쁠까요? 빨강을 해봅시다. 조금 이 빨강은 얘는 조금 진해요. 사주빛 빨강이네요. 팔레트에 이 빨간색이 없으면 빨강에 보라색을 살짝 섞어줘도 똑같은 색이 나와요. 선생님은 색 섞는 거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색을 섞다 보면은 원래 있던 팔레트에 있던 색보다 더 이쁜 색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 색이 무슨 색이야 싶을 정도로 칙칙한 색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색 섞는 연습을 많이 할수록 더욱더 이쁜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하는 이 색깔 진한 자주색 빛을 칠하고 또 나머지 칸은 무슨 색을 칠하죠? 선생님은 꽃잎이라고 파란색이 없을 소냐. 파란 꽃잎도 있죠. 조금 물감이 부족해서 무지개 색깔이 좋아요. 이런 사람 무지개 색깔 무지개 색으로 칠해도 돼요. 어떤 색을 하든 상관없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색으로 이렇게 쓱쓱 칠해주면 돼요. 짜잔. 여기 선생님 스케치는 안 했는데 이쪽에 조금 부족해 보여서 위에 하나를 이렇게 꽃잎을 하나 더 그렸어요. 그랬더니 꽃이 조금 더 활짝 핀 느낌이죠? 그럼 이쪽에도 하나 더 넣어볼까요? 더욱더 이쁜 디자인으로 친구들이 만들어 보세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없다고 했죠? 자유롭게. 친구들 하다가 와 여기 로봇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로봇 그려도 되고 선생님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강아지를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또 칠해줘야 되겠네요. 친구들이 색깔을 잘 고민해서 예쁜 색깔로 꾸며봐요.
지금 여기는 마치 언덕 같기도 하고 꽃밭에 이렇게 꽃이 펴 있는 것도 같아요. 노란색을 칠했고 또 무슨 색을 이쁘게 칠해볼까요? 연두! 여기는 연두 색깔 칠해볼게요. 연두 색깔을 칠했어요. 이제 여기 가장 큰 면적, 이쪽에 큰 면적이 있죠? 이 면적을 또 칠해볼게요. 무슨 색이 이쁠까? 무슨 색이 이쁠까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했던 이 파랑으로 칠해볼게요. 지금 여기 공간을 다 써서 이쪽을 쓸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칠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런 테두리도 이렇게 이런 작은 이렇게 잘못 칠하면 이 공간을 잘 안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껏 아까 주황색을 열심히 칠했는데 그 동그라미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냥 파란 색깔로 다 덮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테두리를 살짝씩 해주고요. 이 테두리가 힘든 학생들은 사인펜이나 아니면 뭐 크레파스 이런 것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줘도 돼요. 편하게 친구들이 제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시면 돼요. 밑으로 갈수록 선생님은 다른 색깔로 약간 변하는 모양으로 할게요. 보라색으로 변할까요? 보라색. 그러면 이쪽은 자연스럽게 변해야 되니까 붓에 약간 물을 빼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주면 두 개가 섞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어울리게 했어요. 나머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사실 여기 꽃병 그리기에서는 선생님 이 그라데이션 기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주로 하늘 그릴 때 있죠. 하늘이나 바다 그릴 때 이 그라데이션 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여기를 선생님이 칸을 이렇게 쫙 됐다. 해주고
계속 그리다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고개가 계속 숙여져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좀 더 꼼꼼히 하고 싶어서 숙여지는데, 그래서 화면에서 계속 선생님 머리가 보이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 친구들 그림 그리다가 너무 고개를 많이 숙였거나 너무 같은 자세로 계속 오랫동안 앉아서 그리게 되면 목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스트레칭도 한 번씩 해주고 일어서서 다른 자세도 한번 취해보고 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너무 아야 목이 아야 해. 왜 그림을 그렸는데 목이 왜 이렇게 아플까?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너무 밝아진 부분은 조금 색깔에도 칠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와 이제 색깔이 딸기 꼭지 색깔이 아니니까 이제 딸기 꼭지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리 입구 부분을 했어요. 연한 핑크로 선생님 물감으로만 해서 친구들이 아 이건 다 물감으로만 해야 돼요? 물감으로만 크레파스는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인펜은 안 되나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인펜 집에 있는 사인펜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사인펜으로 몇 군데 칠해 볼게요. 사인펜은 색깔이 조금 물감만큼 다양하게 원래 있는 색깔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못하는 게 없죠. 잘할 수 있겠죠, 친구들도. 여기 색깔 조금 연해요. 연한 색깔 칠해주고 위에 진한 색깔을 더 칠할 거예요. 칠해보고 하면서 그림은 계속 수정할 수 있어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매일 뭐 부모님께서 생일날 뭐 사줄까 이렇게 하면 저는 크레파스요. 크레파스 큰 거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스케치북 이런 거 있죠. 아까 연한 색을 조금 남겨두고 이렇게 칠하고 여기 하다 보니까 뭐 이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이런 문양을 넣어서 조금 화병을 화려하게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아, 선생님이 계속 화병, 꽃병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화병은 뭐야? 꽃병은 뭐야? 두 개가 뭐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럴 수 있는데 화병과 꽃병은 같은 거예요. 화병, 꽃병 같은 말이니까 친구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고 또 이쪽에 하늘 색깔이 있네요. 이 꽃은 하늘 색깔 꽃이에요. 사인펜으로 하면은 조금 튀어나가거나 이렇게 붓 다룰 때 조금 힘든 점들 있죠. 뭐 되게 좁은 면적이나 섬세한 걸 표현해야 될 때 붓이 익숙하지 않으면 힘든데 이렇게 사인펜으로 하게 되면 조금 수월해지죠.
이런 문양도 만들 수 있고. 꽃잎이 이렇게 동그라미 꽃잎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다 똑같은 꽃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선생님 조금씩 응용을 해서 이쁜 꽃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친구들은 이 꽃들 중에 어떤 꽃을 제일 좋아할지 궁금하네요. 선생님은 꽃은 어떤 게 더 좋아? 그런 거 없이 다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꽃을. 이렇게 반짝이, 이렇게 꽃가루, 꽃잎이 날리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해봤어요. 해주고, 여기 아까 인맥도 얘랑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이쪽에는 주황 색깔로 너무 재밌네요. 요 주황이도 이렇게 친구들 꽃 날리는 거 봤죠? 꽃 날릴 때 꽃잎을 탁 잡아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어릴 때 한번 잡아봤던 것 같은데, 꽃 날릴 때 꽃잎을 탁 잡으면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이렇게 이제 꽃도 됐고, 마지막 포인트 나비가 남았네요. 나비는 무슨 색깔 나비라죠? 선생님 흰 나비도 이쁠 것 같고요. 약간 고민이 되네. 친구들은 나비가 그림 속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작품 속에는 나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흰나비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이쁠까요? 초록이로. 일단 초록색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일단 화병, 일단 채색하기가 완성이 됐어요. 어떤가요? 좀 이쁜가요? 일단 꽃을 꽂으면 제일 예쁜데, 선생님 일단 화병을 그렸고요. 이제 이 화병을 여기 아까 앞서 말했던 가위 있죠? 가위로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오려야 돼요. 가위로 이렇게 오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손이 이렇게 앞에 가면 안 돼요. 가위 앞에. 이렇게 되면 손에 피가 아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손은 이쪽 반대쪽 종이를 잡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종이 오리는 게 힘든 친구들은 천천히 해도 되고, 안 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조금 부탁을 해주세요.
이렇게 나머지 쓰레기는 옆으로 두시고 이렇게 화병이 완성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선생님 여기다 꽃을 꽂으면 물이 셀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게 화병이에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준비했던 게 아까 페트병이 있었죠? 이 페트병을 이 화병을 이렇게 그렸던 화병을 뒤집어 놓고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근데 요 중간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요 끝 밑바닥 밑선 있죠? 밑선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야 돼요. 선생님은 여기 이게 테이프 있죠? 테이프를 뜯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줘요. 근데 이렇게 한 번만 붙이면 조금 힘이 이렇게 튼튼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안 예뻐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위가 있죠? 가위로 이렇게 칼이 더 편하겠네요. 칼로 이거는 친구들이 하면은 조금 위험하니까 꼭 선생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뒤에 화병이 됐죠? 그럼 선생님이 꽃을 한번 꽂아 보겠어요. 지금 이 상태까지 됐죠? 친구들도 이렇게 뒤에 페트병에 이렇게 꽃을 꽂아. 요게 선생님은 지금 물을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친구들도 지금 뒤에 화병에 물을 한번 넣어서 여기 꽃을 꽂은 모습을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일단 잠시만요. 방금 완성했던 화병에 꽃을 꽂아 보았어요. 이렇게 종이를 오려서 멋진 그림을 그렸고 이렇게 꽃을 꽂았더니 너무 이쁜 화병이 됐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성을 살려서 멋진 화병이랑 꽃병 같은 말이라고 했죠? 만들어 보아요. 늘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미술 사랑해주세요. 안녕.